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비가 자꾸 오르니까 부모님께 죄송해져서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 끝에 직접 치킨을 포장 주문하러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과 직원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이제는 직접 번 돈으로 부모님께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다고 회사에 다녀보고 싶다는 소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두려움,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없는 사례가 없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사연과 함께 알아보고 후 박사의 명쾌한 해답도 들어봅시다.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외아들 때문에 고민 중인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6개월이 넘었다고 해요. 아들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면은 있지만 학창시절에 별다른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단번에 유명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전에 취직을 해서 2년 동안 직장도 잘 다녔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0이 됐을 때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고 상처받아야 하는 끊임없는 경쟁에 신물이 난다면서 퇴사를 선언했어요.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를 믿고 퇴사를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걱정됐지만 그래도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죠. 아들은 인간관계가 필수인 조직생활보다 혼자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며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 여의치 않자 한동안 재취업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뚝 끊겼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건지 아니면 찾고 싶지 않은 건지 취직은 아예 포기한 것 같고 따로 친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35이 되었는데요.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보지만 매번 거부당합니다. 최근에는 마주치기도 싫은지 종일 잠만 자고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모두 잠든 밤 늦게 일어나서는 밤새 게임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멀어질 텐데 혼자서만 지내려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도 없고 일도 하지 않죠. 혼자 있는 걸 괴로워하면서도 가족 외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사연 속 아들처럼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TV나 인터넷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울증, 강박증,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은둔형 외톨이지만 사실 외톨이에는 활동형 외톨이와 반사회형 외톨이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사회형 외톨이는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활동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인간관계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고 여가 시간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전문가나 유명인 중에 많고요. 활동형 외톨이와 다르게 은둔형 외톨이는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사회 적응에 실패해서 집거한 경우입니다. 청년 실업자로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거나 중년에 실패와 좌절을 겪은 뒤 인생의 의미를 잃고 혼자 숨어서 살기도 하죠.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유행한 히키코모리와 유사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해서 현재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걸까요? 먼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 불화, 왕따,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노출된 경우라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1인 가구가 600만을 넘어섰고 청년들 2명 중에 1명은 나홀로족이라고 하죠.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 데에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나홀로 문화도 영향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장기화, 무한 경쟁, 성과 중심, 실패 불허 분위기처럼 각박한 사회도 은둔형 외톨이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없고 점차 희망이 사라지면서 의욕까지 바닥나게 되죠. 아직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니트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니트족의 3분의 1은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니트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업자를 말하죠. 일할 의지가 있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는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15세에서 39세의 사람들 중에 한 달 동안 쉬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 통계에서는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10%, 청년 실업자 수는 40만 명을 웃돌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과 니트족을 합하면 180만 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수치는 더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명쾌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께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정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피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가족의 관심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종일 게임만 한다고 해서 무작정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대안이 없이 그냥 끊으라고만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쌓여있던 분노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가족을 향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빠져있다고 해서 못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SNS로 유지하던 최소한의 인간관계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대안 없이 의식주를 차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모만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살이나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억지로라도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나가는 것을 엄두도 못 낸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점점 더 틀어박히게 되겠죠. 그러니 억지로라도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하다 보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외부와 소통도 하게 됩니다. 또 억지로라도 아들과 함께 쇼핑을 해보세요. 멋진 양복과 넥타이, 구두를 사주면 어떨까요? 좋은 옷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밖에 나가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물건을 사는 등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분 전환도 될 수 있겠죠. 셋째, 강제로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강제로라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동반 질환이 있다면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죠. 규칙적으로 다니면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고요. 또 강제로라도 상담을 받게 하세요.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상담사를 찾아야 합니다. 상담사와 어떤 대화를 하든 도움이 될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면 좋은 인간관계도 맺게 됩니다. 만약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계속 심해지기만 할 때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니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는 기준이 됐다던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인데요. 세계 지리 강의를 무척 잘했던 칸트는 의외로 평생을 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손님들과 저녁을 즐겼다고도 하지만 철학자들을 다룬 어떤 책에서는 칸트 앞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또
도덕경과 무의자연으로 유명한 고대의 현인 노자도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를 걱정하고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은둔형 외톨이는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나 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피하고 있을 뿐이죠. 치킨을 위해 집 밖으로 걸음을 뗐을 때 청년은 치킨집 분들의 친절함에 용기를 얻었죠.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차근차근 원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니 조바심 내며 비교하지 말고 믿고 응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